네, 암호학 스터디 예, 9주차 5월 25일 이제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어, 개인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번 주도 역시 각자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제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 발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6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6월 1일 오전 10시에 이제 마지막 10주차 스터디가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설명을 보시면 이제 어, 어, 5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이제 5-3 5장 3절에서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그 개통 나무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이 개통 나무를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라이어 그리고 유니크 트레이트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져 오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통계에서 조금 많이 벗어난 편차가 많이 벗어난 거를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페티아랑 페티아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티아 랜섬웨어의 그 어, 군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일을 인크립트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부트 섹터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컴퓨터를 실행을 시키면 그런 OS나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불러와서 컴퓨터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트 섹터가 있는데 이 부트 섹터를 인크립트해서 완전히 그냥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배드 레빗은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드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그 부팅을 시킬 때 저희가 부팅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트 섹터에 있는 것들 이런 부트의 레코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설치를 할 때도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보실 거예요. 그 관리자 권한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부트 섹터에 있는 파일들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을 어, 페트야 그 군집이나 아니면 배드레빗 같은 경우는 어, 그것들을 이제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해서 우리는 그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랜섬웨어 몇몇 개는 이제 5-2절로 들어간다. 몇몇 개는 어, 그 직계 후손 그러니까 다음 진화가 되어 있는 랜섬웨어들이 어, 이 저 뭐라 그러죠? 그 조사 기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관들이 분석하는 그런 그 보안 관련 그 뭐라 관리자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페티아 같은 것도 이제 그 페티아의 다음 이거 배드래빗도 이거의 다음 이제 집계자라고 써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배드래빗의 케이스의 경우 이제 몇 개 인공적인 코드, 그러니까 페테아의 코드를 이제 특징 그 뭐라 아티팩트니까 그 구조라고 그러죠. 구조를 조금 가져오고 어, evidence points to the code being based on.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existing evolutionary lines. 그러니까 코드가 예전에 있던 랜섬웨어가 있는데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evaluating ransomware from constructing.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떠한 섹션, 그러니까 개통나무에서도 디를 기점으로 떤 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거나 이제 좀 분류를 하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예, 레벨 initially analyzed but was not. 아 그렇죠. 음, 이것들은 처음에는 분석을 했지만 이제 그 계통학적 분류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제 유명한 페테아라든지 나페티아, 크래시스, 워너크라이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좀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quality of analysis and lack of comparative result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기에서 발생했었던 논문상에서 이제 실험을 할 때 발생했었던 이런 약간의 뭐 한계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페노타입스, 레그나 라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할 때 특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캐르베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개통학적으로 분류를 하지 못해서 분석을 하지 개통학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개통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특징이 있거나 뭔가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랬다는 거고 워너크라이나 라커 고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랜섬웨어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러커 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인크립트를 하는 방식을 좀 택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랜섬웨어도 역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 키는 이제 메모리상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암호화 키가 메모리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랜섬웨어 퀄리티를 조금 이렇게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니면은 너무 이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successful ransomware in found in section 2. 그러니까 뭔가 자체적인 코드가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 킬 스위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 도메인에 접근을 해서 그 접근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 도메인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랜섬웨어를 실행시키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랜섬웨어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제외를 시켰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컨스트럭팅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통나무를 만든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
12개에 있는 그 랜섬웨어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통학적으로 분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는 음, 그러네요. 이제 시릭과 류크의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둘 다 AES 256을 사용하고 있고, 둘 다 액티브 핸들스, 그러니까 뭔가 어, 뭐라 그러죠? 여기에서 써져 있는 게 프로세스를 죽이느냐, 액티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액티브 핸들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이런 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RGB나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이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를 그냥 확인을 할 수 있는 패시브한 그런 그 검사가 있고, 우리가 직접 검사 버튼을 눌러서 하는 액티브한 검사가 있잖아요. 그런 액티브한 검사를 이제 할 때 이 프로세스를 키를 하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여기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액티브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거를 직접적으로 파일을 검사하면서 이게 정말 그 괜찮은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시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그 PC에 있는 OS에 있는 그런 정도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류크에서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인펙션 벡터는 이제 어, 여기에서는 마스큐레이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잠시만요. 예, 이 마스큐레이드가 그 가장 무도회, 그 가면 무도회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가면 무도회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류크 같은 경우에는 드러퍼,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거는 당연하고,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딸려서 가서 막상 그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악성 코드 파일을 떨어뜨리는, 트로이안 목마라고 여기에 뒤에 써져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한 거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USB 드라이브, 시릭 같은 경우에 USB 드라이브로 처음 인펙션을 이렇게 감염을 일으켜야 되는데, 류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한 저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약간의 그림이죠.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 이제 암호화 같은 경우 AES와 이제 쌀사 20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 실제로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C++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unknown. 그 보더랜드 델피, C 고랭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샌드박스 이베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 우회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되어 있고, 만약에 루트를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이런 그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루트가 없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AES와 쌀사 20, 이게 쌀사 20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암호화적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뭔가 그냥 언어나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AES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윈도우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쫙 모아보면, 그래서 AES와 쌀사 20의 선을 일직선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없는 트리로 했을 때 각각의 끝이 어디냐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제플린과 류크의
류크가 얼마나 그 계통학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연관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준 페노타입,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뭐 프로퍼게이션, 트로이안, 리그 익스플로이트 킷.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 리그 익스플로이트 킷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코드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마스큐에드 그 가면 무드에 가장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이 그냥 자체적인 코드, 이미 나는 랜섬웨어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코드라는 거죠. 그 익스플로이 킷이라는 게 애초에 익스플로이 킷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취약점을 뚫을 수 있는 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그냥 뚫으러 들어오는 코드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추전 페노타입, 이 논문을 작성한 분이 고른 몇몇 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언루트 트리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 이제 6월 1일에 그 나머지 결론에 대해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전과 같이 웹 해킹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키를 해킹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쿠키 설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 코드를 해킹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킹은 그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서 돌파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목표는 어드민 권한을 얻어서 플래그를 얻는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그 뚫을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슬래시를 통해서 유저네임을 출력하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로그인 명령을 사용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로그인하는 이런 형태의 코드인데요. 이 해킹할 코드는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인덱스 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쿠키를 통해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코드인데요. 이 쿠키에 존재하는 유저네임이 어드민일 경우 플래그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 이용자가 전송한 쿠키에서 유저네임을 가져오고, 그 유저네임이 존재하면은 뭐 플래그를 가져오고, 아닐 경우에는 어드민이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이번 코드는 로그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인데요. 두 가지의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get 메소드의 역할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로그인 페이지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post 메소드는 여기 앞에서 입력한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유저 변수에 있는 그 유저네임과 비밀번호와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인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유저 변수가 선언된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보면은 그 게스트 계정의 비밀번호는 게스트, 그 어드민 계정의 비밀번호는 플래그인데, 플래그는 이 플래그 텍스트 파일로부터 그 가져온 플래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보자면 쿠키를 통해서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는 이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아무런 검증 요소 없이 이용자를 판별하게 된다면, 이용자가 임의로 쿠키를 조작할 경우 이 어드민 권한이 탈취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다른 아무런 변별 요소 없이 그냥 유저네임 이 키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쿠키를 변조합니다. 이 웹브라우저에서 유저네임이 게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어드민으로 바꾸면 그냥 손쉽게 플래그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되게 짧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외부 취약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약간 웹패킹의 시작과 같은 부분을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쿠키가 왜 보안이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세션이 어째서 등장하게 됐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배우고 싶긴 한데, 우선 이 다음부터는 개발자 도구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다음 시간이 마침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전 스터디를 마칠 계획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역시 시스템 해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박수명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GDB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 이제 쉘 코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쉘 코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DB에 있는 기능을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텔레스코프 기능인데요. PWNDBG라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덤프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덤프가 무엇이냐면 기억장치의 내용을 출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주소에 메모리 값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메모리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를 재기적으로 탐색해서 값을 보여줍니다. 밑에 사진을 캡처본을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들을 재기적으로 탐색해서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VM 맵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일단 이 VM 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파일 매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매핑이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눅스에서는 ELF라는 전에 말씀드렸던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행 시에 ELF 코드와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가상 메모리에 매핑한 다음에 그 ELF에다가 링크된 공유 오브젝트를 추가로 메모리에 매핑한 것을 말하고요. 이런 행위를 파일 매핑이라고 말합니다. 공유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면은 윈도우에 있는 DLL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을 미리 컴파일 해둔 것을 이제 공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VM 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VM 맵은 무엇이냐? 이제 가상 메모리의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캡처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파일이 매핑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이 어떤 경로에 있는지 그 해당 경로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디버깅 시에 숫자와 알파벳이 아닌 값을 입력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파이썬을 통해서 입력 값을 생성한 다음에 그 값을 사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이 밑에 화면과 같이 C 언어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컴파일을 직접 해 주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R 하고 $사인이 있고, 여기 파이썬 3 한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여기 따옴표 안에 적어놨죠. 이게 파이썬 코드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프린트 함수로 출력한 값을 인자로 전달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xff 라는 문자를 100번 출력하라 라는 프린트 함수죠. 밑에 보시면은 argv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이 임의의 이 문자를 100가지 전달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꺽쇠 3개의 기호를 이용하면은 이 캡처한 화면처럼 argv 첫 번째 인덱스에 임의 값을 전달하고 나서 입력 값으로 이제 또 전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꺽쇠 기호 3개 있는 그 코드 옆에다가 프린트 드림핵이라는 파이썬 코드를 적어놨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실습했던 것처럼 argv 첫 번째 인덱스에 이메일 값을 100개를 넣고, 그리고 name 이 영역에다가 드림핵을 이제 입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GDB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쭉 알아봤는데, 네,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그동안 배웠던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는 진입점의 중단점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 브레이크는 중단점을 설정하는 것, 컨티뉴는 계속 실행하는 것, 디스어셈블은 디스어셈블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기능, 그리고 U나 nearfish, 그리고 PD는 디스어셈블 결과를 좀 더 가독성 좋게 출력해주는 기능이었고, X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조회할 수 있는 디버깅 기능이었고, run 프로그램 처음부터 실행하는 기능, 컨텍스트 이제 GDB로 디버깅 화면을 보시면은 레지스터, 코드, 스택, 백트레이스 이 4가지 레이아웃으로 그 디버깅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상태를 출력해주는 기능이 컨텍스트고, next i 이게 ni죠. ni는 이제 명령어를 한 줄씩 실행해 주는 대신에 함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 s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ni처럼 명령어를 실행하지만 함수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디버깅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텔레스코프 기능은 메모리 조회, 메모리 값이 포인터일 경우에 재기적으로 따라가면 모든 메모리 값 출력, 그리고 VM 맵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레이아웃을 출력해주는 기능, 이렇게 많은 이 기능들 외에도 다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이 대표적인 기능들만 알기만 하면은 이 시스템 해킹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쉘 코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서론에서 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exploit이라는 개념인데, exploit이 무엇이냐?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exploit과 관련된 9가지의 공격 기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기법으로 쉘 코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코드가 또 무엇인지 좀 배워야겠죠. 쉘 코드는 아까 말했던 익스플로잇을 위해서 제작된 어셈블리 코드 조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쉘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접두사로 쉘이 붙었죠. 코드인데 쉘 획득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쉘 코드. 근데 이게 만일 해커가 RIP, 이 명령어 포인터죠. 이 RIP를 자기의 쉘 코드로 옮길 수만 있으면은 해커가 원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겠죠. 이번 주차에는 파일 읽고 쓰기 ORW 오픈 리드 라이트에 관련된 쉘 코드를 알아볼 것이고, 쉘 획득이라는 쉘 코드도 있는데 execv라고 하는 쉘 코드입니다. 이와 관련된 쉘 코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리드 라이트 쉘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말 그대로 열고 읽은 다음에 출력하는 쉘 코드인데, 이번 주차의 실습 과정에서는 이제 tmp라는 디렉터리 안에 플래그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거기에 있는 쉘 코드를 이용해서 열고 읽고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쉘 코드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쉘 코드의 동작을 C 언어 이사 코드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캐릭터형 그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 fd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이 그 플래그 파일을 연 값을 대입하고, 이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열었던 결과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이 여기 일사 코드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 오픈 리드 라이트 중에 오픈부터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 방금 봤던 그 이사 코드 중에서 이 세 번째 코드였던 이 부분이 그 오픈 부분이죠. 일단은 tmp 디렉터리의 플래그라는 이 나타내는 이 문자열 자체를 메모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택에 다음과 같은 값을 푸시하고, RDI가 인자죠. 그 시스템 콜을 할 때 불러오는 그 인자, RDI가 이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를 가리키도록 RSP 스택 포인터를 RDI로 옮겨줍니다. 이 리드 원리를 읽기 위해서 RSI 인자 값은 0이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듯이 define 정의되어 있는데, 리드 원리 같은 경우에는 0 인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RSI 값은 0이어야 하고, 읽기에는 모두 부분이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인자인 RDX 인자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시스템 콜 명령어가 syscall이죠. syscall의 오픈을 가리키는 요청은 RAX 값이 2여야 합니다. 그래서 RAX 값을 2로 설정해 주어야 하고요.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나옵니다. 이제 리드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데, syscall의 반환값은 RAX에 저장되죠. RAX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오픈 과정에서 획득한 이 tmp 디렉터리의 플래그 파일의 그 fd는 RAX에 저장돼요. 리드 과정에서 이 첫 인자로 그 값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RAX를 RDI에 대입하게 됩니다. fd란 무엇인가? 파일 서술자는 가상의 접근 제어자인데요. 프로세스마다 고유 서술자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여러 파일 서술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번호로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0번은 일반 입력, 1번은 일반 출력, 2번은 일반 오류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세스를 터미널과 연결해 줍니다. RSI에는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주소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그 16제수로 30만큼 읽는다 가정하면 RSP-0x30을 RSI에 대입해야 합니다. RDX에는 읽어낼 데이터의 길이인 그 16진수로 30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어셈블리 코드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 기능을 설정해야 하는데,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RDI를 1로 설정하고, RSI와 RDX는 리드 과정에서 썼던 그 값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라이트 시스템 콜을 위해서 RAX가 1을 이어야 하죠. 그래서 RAX를 1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구현했던 어셈블리 코드를 모두 종합한 다음에 스켈레톤 코드를 시연으로 작성하고, 그 종합한 쉘 코드를 이렇게 밑에 캡처 화면처럼 탑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GCC로 컴파일 해 주었고, 이제는 쉘 코드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tmp 디렉터리의 플래그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제 오픈 리드 라이트 파일을 이제 실행해 주게 되는 거죠. 디버깅을 이제 해볼 건데, 이제 run 아까 보시면은 run _sh 함수를 그 메인 함수에 구현해 뒀는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run _sh 함수에다가 설정해 줘가지고 run 명령어를 통해서 이 시작 부분까지 코드를 실행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ni가 이제 한 줄 이제 디버깅 하면서 실행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ni를 계속 실행해 주면서
시스템 콜에 들어가는 인자를 확인해 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0x7 FFFFFF 2 308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0, 세 번째 인자로도 0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RAX에는 이제 오픈 시스템 콜을 수행한 결과로 아까 말했던 FD 있죠? 이게 3이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시스템 콜이 있는데 이게 오픈 리드 라이트 중에 라이트겠죠. 여기 이 시스템 콜에 들어가는 인자를 확인해 줍니다. 첫 번째 인자는 3이고 두 번째 인자는 7 FFFF FFF 2 D8 이 두 번째 인자고 세 번째 인자는 0S39 이렇게 되겠죠. 새로 할당한 이 플래그의 FD3에서 데이터를 이 16진수로 30만큼 가져와서 이곳에 저장한다는 의미겠죠. 이 실행 결과를 그 전에 배웠던 X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면은 아까 말했던 7 FFFF FFF 2 D8에다가 문자열이 성공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트 시스템 콜까지 그 NI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끝을 내기 전에 왜 아까 보시면은 캡처 화면을 보시면 오픈 리드 라이트 파일을 실행했을 때 플래그 데이터 위에 왜 알 수 없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 커리큘럼에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플래그에 저장된 데이터는 40바이트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출력을 몇 글자를 하게 만들었냐면은 16진수로 30 이게 48바이트거든 만큼이거든요. 이 48바이트만큼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머지 8바이트는 쓰레기 값인 갈비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EXE CVC 실코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EXE CVC라는 실코드 이 실코드가 무엇이냐면은 쉘 획득에 관한 실코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